정오 종합뉴스. (12월 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비서관 월급 상락 논란이 불거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이번에는 또 다른 전직 비서관으로부터 매달 상납을 받고 공천 과정에서 혜택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를 비방하고 강남구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이 내년부터 축소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적으로 혁신을 주장하지만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혁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는 당을 살리기 위한 통합에는 나서지 않고 당을 분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호남은 4월 재보선 때부터 민심의 경고등을 켰으나 대표는 호남의 민심을 애써 무시하며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지도부의 일원인 저의 책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이 떠나고 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책임지고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통합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60년 전통의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비록 지도부에서 물러나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혁신의 그날까지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당 혁신과 야권 통합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당원이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승용 의원은 또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탈당과 신당 합류가 늘어날 것이라며 직을 걸고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혁신 전당대회를 하면 분열과 후유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당 지도체제 관련 갈등 중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탈당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냥 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안 전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일종의 공동 창업주다. 대표 물러가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탈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의 의미가 안 전 대표의 탈당을 방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를 드리는 것이다. 손을 잡자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당무 거부와 관련해서 직접 당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을 위해 오히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프랜차이즈 산업 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당이 집중화되고 당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무 거부가 문재인 대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표를 체제라고 할 수는 없고 당의 승리, 당의 선당 후사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당의 지도자 역할이라면서 문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를 비방하고 강남구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여선웅 의원은 지난 2월 말 신설된 강남구 도시선진화 담당관 시민의식 선진화팀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시민의식 선진화팀장 이모 씨가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비난하고 반대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찬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이 팀장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서관 월급 상납 논란이 불거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이번에는 또 다른 전직 비서관으로부터 매달 상납을 받고 공천 과정에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의 전직 비서관 백모 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8개월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박 의원 몰래 자진해서 당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박 의원 지역구에서 기호 1의 가번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현역을 누르고 당선돼 정치적 거래 의혹도 제기되지만 박 의원 측은 부인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이 2016년부터 축소됩니다. 오늘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줄어듭니다. 특히 소득 구간이 가장 높은 라형의 경우 지원을 전액 없애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한다는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공천룰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 비박계로 분류되는 정두원 의원이 박근혜 정부 장관과 수석 비서관 출신들의 텃밭 출마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내 3선의 비박계인 정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국회의원을 하려면 야당을 밀어내고 해야지 왜 여당 의원을 밀어내려고 하는지 편한 데를 가려는 꼼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한테나 험지를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위직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당에서 전국적인 지도자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라며 현역을 밀어내고 쉽게 당선되겠다고 하니까 그건 당이나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카드 결제기를 설치하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요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무감사원의 사실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6일에는 전원회의에 자진 출석해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0월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으로 실험실 내 사료에서 증식한 병원체를 지목했습니다. 환자의 검체와 실험실에서 곰팡이와 유사한 세균인 방선균이 검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체의 감염 양상이 기존 사례와 달라서 정확한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의 기자회견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 검체 현미경 소견에서 방선균으로 추정되는 미생물이 관찰되었으며 시험실 환경 검체에서도 동일한 균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서 원인 중 하나로 그간 국내에서 보고가 없었던 동방선균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선균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과 식물체 등에서 발견되는 균입니다. 형태적으로는 곰팡이하고 아주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체는 통상적인 온도가 아닌 50에서 60도의 비교적 고온에서 잘 성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과민성 폐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병원체는 사람들한테 감염을 일으키기보다는 면역 반응에 의한 과민 반응을 주로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고. 환자들은 발열과 함께 흉부 방사선상 폐기염 소견이 확인돼 격리 치료를 받았지만은 지난 11월 초 모두 퇴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UN 인권이사회 의장직에 선출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가 내년도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최경림 대사는 의장에 선출된 뒤 연설을 통해 내년에 설립 10주년을 맞는 인권이사회가 더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3차례 수임했지만 인권 관련 기구에서 의장직을 맡은 것은 처음입니다. 경북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피고인 82살 박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시작한 박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는 걸레와 휴지로 피해자들을 닦아주었다고 진술했지만 여기서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박 씨가 범행을 숨기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와 음료수병의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증거를 짜깁기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에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당분간 우리나라에 북풍이나 북동풍이 불 것으로 보여 중국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람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돼 있어 우리나라 자체 오염물질이 축적되며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경기와 충청, 전북 일부 지역은 낮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2년 뒤인 2017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영화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MAX사의 CEO 리치 갤폰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17년 중국 영화 시장이 매출과 스크린 규모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 극장 매출이 전년보다 36% 상승해 5조 6,4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9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4.6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